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좀 주말간 이제 연휴가 좀 길게 됐죠. 한 4일에서 최대 6일 정도까지 연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브리핑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제가 본 상품은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굉장히 뭐 원유 관련해서 또 혹은 그 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ETF나 ETN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파생 상품 중에도 지금 현재 나스닥 인버스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현재 보시면 일단은 우리 뭐 유가는 제가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어떤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는 더 이상 좀 적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뭐 우리 엊그젠가요? 어젠가요? 과하게 한번 빠질 때도 뭐 20% 30%도 한번 이렇게 눌림 나올 때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만큼 이제 유가는 그래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라, 약간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굉장한 쇼크성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확대되고 확대돼서 이만한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내나 해외 증시에도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런 쇼크성을 이제 한번 매를 맞고 나니까, 이제 몽둥이 맞고 나니까 회초리는 안 아픈 거죠. 좀 덜 아픈 거죠.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적정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유가가 지수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적다라는 거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어쨌든 안정화가 되고 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려면은 생산이 재개돼야 되는 거고 소비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미국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금 잘 좀 달래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이 미국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현재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 밖에 없죠, 사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지금 또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W자 반등이니 쌍바닥이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게 좋아야 되냐,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뭐 이제 뭐죠, 경제 방송 같은 데서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현금을 좀 확보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자들 이해를 시켜줘야죠. 단순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나스닥 상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다고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유독 더 빠졌어요. 다른 뭐 S&P나 필라델피아, 다우존스 대비해서 더 빠졌는데, 나스닥이 저렇게 빠질 때 저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그래도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은 더 큰 겁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죠. 다른 시장과의 대비해서도 같은 이슈에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으로 인한 평균 대비, 다른 시장 대비 과대 낙폭으로 인한 단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버스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요만큼의 수익률을 인버스 더블로 했을 땐 4%인 거잖아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우리가 만약에 이날이나 이날 샀다, 월요일 날 예를 들어 이 나스닥 인버스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벌써 4%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 오늘 지금 1.5% 가까이 올렸으니까 3%는 되돌림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사람도 다시 한번 살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상품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천을 좀 하고자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 종목을, 이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석들이나 경제 지표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구간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리미엄 구간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동력, 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평소에 봤던 그런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구간대가. 그리고 여기는 어떤 그런 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던 자리고, 이 구간,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로 원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원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구간대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선물 시장이 오버슈팅 나온 구간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빠졌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도 너무 이제 낙폭 과대의 구간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원래는 사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혹은 이 이하도 원래 적당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지표들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근데 실적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나타내는 우량주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정 밴드는 이 정도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약 8,000에서 뭐 한 8,500, 600선이 적당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 구간도 60선 위에 이 구간도 지금은 현재 계속해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밸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의 그림을 보면, 최근의 차트를 좀 더 보면 뭔가 이제 저항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지금 8,900이니까 거의 9,000 언저리, 거의 9,000대까지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9,000 잡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거꾸로 수익을 봤을 때는,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준에서 업사이드는, 그러니까 반대죠. 인버스니까 여기는 이제 올라갈수록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나스닥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손실폭은 적지만 하방으로의 폭은 최소 여기나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정도는 수익 구간으로 삼을 수 있고, 이 정도는 상승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그럼 나스닥이 9,000 위로 뻗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딱 두 개예요. 코로나가 완전 사라지든지, 단기간에 여기 이 구간을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코로나가 완전 해소되든지, 치료제가 나와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뭐 지금 셧다운이 한 번에 다 풀려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오버슈팅이 나온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은 경기 재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셧다운이 풀린다고 해도 일시적인 그 기사 내용에 따른 어떤 그런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소폭 슈팅일 뿐이지, 그게 다시금 이 나스닥 시장을 어떤 이제 적정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오면 또 좀 더 인버스를 사드려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고점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좀 그래도 하방으로서 우리가 인버스를 봤을 때는 수익의 구간이 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인버스를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제 캘린더를 좀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FOMC 앞두고 있죠. 바로 내일 FOMC를 통해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지금 거의 동결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용이나 뭐 실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결국에 고용이나 실업률은 우리가 소비 지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소비 지수는 또 GDP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GDP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나왔죠. 그럼 결국에 또 반대로 봤을 때 소비 지수나 고용 지수도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쇼크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발표들로 인해서 그 뉴스가 나쁘면 나빴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이상으로 상방으로 뻗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버겁다. 그리고 어차피 렘데시비르는 5월 중순쯤에 발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렘데시비르만 놓고 봤을 때도, 렘데시비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얘가 지금 어떤 당장의 호재성 재료를 갖다 주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겠나. 그렇다 한들, 효과가 입증됐다 한들 바로 치료제로서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이제 판매가 되고 치료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치료로 이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어떤 경기 활동 재개로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그 약품을 생산하는 시간 정도는 적어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인버스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고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라라고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지금 너무 하루하루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짧게 이 정도 뭐 우리 이제 연휴간에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한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인버스 굉장히 지금 좀 매력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뭐 재선을 향해서 어떤 부양책들이든 무슨 카드를 활용해서라도 지수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미 얻어 맞았습니다. 이미 맞아서 까지고 멍이 들었는데 약을 많이 바르고 빨리 바른다고 그게 바로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회복하는 시간은, 물론 약을 쓰면 회복하는 시간은 좀 더 빠르겠죠. 자연 치유보다는 빠르겠지만 바른 순간 회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걸 좀 염두하시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꼭 주식 종목만이 아니라 이런 상품들도 매매하기에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